대표님,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 의지를 하는 게 적절하게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과도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 전형으로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몇 살 차이 나지? 너가 32이야 지금? 10살 차이구나.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말을 하는 컨텐츠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회원 전형으로 뭘 하지? 하다가 존댓말로 좀 버전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회원 전용으로 먼저 좀 오픈을 하고 추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일반용으로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버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존댓말 버전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계획입니다. 아시죠? 좀 색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어색한가요? 자, 그렇군요. 자,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거나 의지를 어느 정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대표님이 예전에 애매한 말이었는데 뭔가 큰 기대를 하는데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잘할 거라는 믿음과 기대는 해요. 뭔가를 일을 줄 때는 일단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믿어줘야죠, 이제. 그리고 좀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차원의 믿음은 분명히 주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내가 믿음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돌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본인의 어떤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본인이 나갔을 때 우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베네핏이 있을 것 같고 더 큰 성장을 갖고 올 것 같아서 우리를 그냥 떠날 수는 있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큰 피해를 주면서 갔어, 이게.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때의 실망감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기대는 되게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약간 모순이긴 한데 보통은 부풀은 풍선이 터트리면 소리가 크다고 해서 기대가 크면 보통은 그 실망도 커지는 법인데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일적인 걸 떠나서 좀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따로? 직접적인 사건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되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뭐 인간적인 부분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적으로 되게 큰 피해를 주면서 그랬던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이유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그런 어떤 실마리가 보일 때 그걸 잘 막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던 거를 되게 적당한 피해로 그냥 막는 거. 줄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나가면 10을 가지고 나갈 것 같아. 나한테 피해도 한 10이 올 것 같아.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어차피 이거 가만히 있어도 10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멋있게 5를 주고 자 떠나라. 이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많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겠죠.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사업을 하냐. 왜 그렇게 손해를 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뭐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를 내가 되게 그래도 적당히 잘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금전관계들이 좀 엮이면 아무래도 그런 경험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안 갚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돈은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이 사람들이 빌릴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다수는 정말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면서 오고 정말 돈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빌려주는 순간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되게 참 우리가 잘했구나 이런 판단이 들 수 있게 해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받을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스탠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빌려주는 순간 이미 하면서 빌려주는 거지. 다음 주에 준다고 생각 꼭 주겠지. 다음 달에 준다고 생각 주겠지. 이런 마음은 이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돈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땐 대표님이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빌려주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제는 안 빌려줘요. 이제 안 빌려줘요. 네. 안 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 빌려주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투자해달라는 게 많지. 그런 게 되게 많죠, 이제. 이런 거요. 이게 지금 어제죠. 3월 20일이면 그저께인가요? 네. 뭘 만들었대, 이렇게. 딱 소개할 기회를 달라. 무슨 얘기예요? 돈 줘라, 얘기예요. 네. 저도 뭔데 돈이 뭐 되게 막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쨌든 은행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자돈 내면서 저희 회사 돈을 쓰고 있는데 뭐 정말 이거는 100%고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에 너무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간혹 또 이제 관계성이 이렇게 있는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돈이라는 게. 왜냐면 이제 뭐 요구하는 액수가 뭐 10억 이러면 없어요.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지만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거는 물론 큰 돈이지만 없다는 말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일주일 있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나는 네 말을 못 믿어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민망할 때가 있죠 이제. 정말 나랑 뭐 10년 동안 같이 막 동고동락하고 같이 지냈던 뭐 동생이에요. 그리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진짜 뭐 어머님이 아파. 돈이 당장 필요한데 이 친구 돈이 없어. 이런 경우에 사실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가 아무리 그 순간에 한 달 있다 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이제. 이 돈이 없을 때 내가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있나? 아 괜찮나?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걸 빌려줬을 때 친구가 에르메스 신발을 샀다고 인스타에 올려도 내가 기분 안 나쁠 자신이 있나부터 봐요 저는. 에르메스 운동화를 새로 샀다라고 인스타에 올려도 내가 그걸 보고 짜증이 안 날 수 있나의 관계를 봐요. 그 정도에서 내가 짜증이 날 관계다라고 하면 안 빌려줘야지. 물론 그래도 짜증은 납니다.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작년에 이제 2건 이제 이것도 뭐 해줬던 게 있는데 결국 이제 형사고소를 했어요 지금. 형사고소 하기 전에도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게 회사 돈이라 우리도 이제 어쨌든 대표이사가 임의로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짤한 거잖아요. 이제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처리를 안 하면 내가 배임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돈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빌려달래서 우리가 사업관계 때문에 사용이 나간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띄었네? 대표라는 놈이 가만히 있어. 이상하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마음이 좋지는 않죠 이제. 그리고 구독자분이 댓글 남기셨는데 예전에 17억 빌려주신 거 다 받았냐고. 이것저것 다 하면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언젠가 다 받을 겁니다. 아직 진행형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대표님 그래서 오늘 본 주제로 살짝 넘어와서 사람에게 기대와 의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기대와 의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지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좀 어렵네. 근데 기대라는 것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카테고리가. 의지라는 것도 되게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내 마음과 그런 것들을 좀 털어놓고 정말 내가 인간 대 인간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정말 내가 로또를 맞아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무일푼이어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좋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기대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일단 사람은 기대나 이런 믿음을 주는 거는 정확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뒤돌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실망도 클 거야 라고 리퀄이 생기면 이건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나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거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최대 이익을 가지러 가는 거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흔히들 이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가게로 다 옮겨갔어요. 옆에 회사로 다 옮겨갔어요.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나는 그거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그렇게 이제 뒤통수를 치는 비즈니스라는 건 너무 나쁘죠,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다 같이 옮겼으면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뭔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망감이 있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실망감이 있지만 머리로 이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나한테 큰 득이 없구나. 거기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일주일씩 울어봐야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로서 빨리 리셋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뭐 슬픈 얘기지만 좀 자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건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사람에게 기대는 해야 되는데 의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의지랑 기대는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차이는 그래요. 의지는 나를 좀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대는 이 사람이 뭔가를 잘 해줄 거라고 내가 관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건 내 와이프도 나 대신 살 수 없고 내 부모님도 나 대신 살 수 없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자식도 나 대신 살 수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그래도 너 애를 낳아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고 있는 지금 꼬락서니만 봐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거에 항응하고 있나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도의적인 부분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큰 의미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정확히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떠맡기고 나 자체를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큰 리스크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이게 존댓말하니까 좀 감정 표현이 좀 이게 잘 안 되는데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동물이에요.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예전 이제 나치 시대 고문 중에 이게 못된 실험 중에 아이랑 부모님을 뜨거운 철판에 같이 넣는 그런 이제 마루타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 어머니들도 많았죠. 이제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부의 선례를 보더라도 사람은 일단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어떤 득이 되는 방향을 위해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나한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나의 자아 실현을 한다든가 혹은 추후에 내가 어떤 더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신뢰도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목적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면 뭐 기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물론 인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뭐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또 나한테 안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의지를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자칫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리고 그게 상대방도 이제 이 어떤 긴장의 끈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끈이 없이 이 사람 완전 나한테 끌려오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말 듣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의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기대를 의지처럼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증권사에서 지금 1년에 사장보다 더 많이 연봉을 받는 굉장한 세일즈맨이라고 칩시다. 제가 증권사에서 지금 연봉 한 20억씩 받는 대표이사보다 내가 더 받는? 그럼 이 회사에 내가 얼마나 큰 득을 주고 있겠어요. 그쵸? 그럼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 이 회사 돈 벌어줬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 되면 내가 지금 점점 힘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나이가 먹고 영업력이 떨어지고 뭔가 말도 좀 우리가 어눌해질 수 있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의지를 하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실적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해. 그럼 그 사람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친구 그래도 이 회사에 이렇게 이바지를 해줬는데 그동안 돈을 이렇게 벌어줬는데 대표님 10년 더 여기서 월급 20억씩 받으면서 가세요. 연봉 몇십억씩 계속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왜 당연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가 막 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막 붙어있다가 내가 사업이 무너졌어. 그럼 이 직원들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켜줘야 되나요? 왜 여기서 떠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냐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게 생각이 편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힘이 없어지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고 다시 내가 힘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붙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별그대에서 했던 전지현의 대사 중에 뭐 사람이 되게 힘들고 뭐 하면 진짜 내 사람들만 남는 걸 뭐 볼 수 있는 뭐 그런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힘들어지면 이제 얕은 인연들은 떠나고 깊은 인연만 남는다. 누가 내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좋아요. 내가 진짜 누가 내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잘 됐어. 날 떠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다시 머리를 숙일 거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때 가서 너네 나 힘들 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잘 됐다고 다시 와? 라고 해서 내치면 세상에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 정도 이해심이 있어야 그리고 나는 조금 그래도 더 높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해심이 있어야 조금 더 높은 비즈니스와 정확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기대가 아니라 내가 계속 힘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내가 오너가 될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힘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죠. 내가 어떤 그런 힘이 없어지고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줘야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그래도 내가 인간 대 인간을 이렇게 좀 해줬는데 야 너네 나 때문에 이렇게 돈 벌고 야, 너네 나 이렇게 잘 됐는데 야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좀 이제 좀 도와주면 안 되라고 의지를 하는 순간 되게 삶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와 의지는 좀 다르다. 대표님 오늘 멤버십 전용 영상 찍어봤는데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우선은 이 미천한 채널에 그런 조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차별화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존댓말 컨텐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편집을 한번 해보고 영상을 보시죠. 일단 한번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채널에 도움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